오늘은 안면 감각 이상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치료 사례, 어떤 사례부터 만나볼까요, 박사님? 네, 40대 초반의 여성이 우측 안면부의 부종과 감각 이상과 통증을 주소로 호소하면서 내원했는데요. 한쪽만 부으니까 또 한쪽 감각이 이상하니까 이거 마비 오는 거 아닌가 이러고 너무나 걱정이 돼서 여러 군데 다녔는데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내원했습니다. 그런데 침치료와 한약, 투약으로 뚜렷한 효과가 있었기에 오늘 소개를 합니다. 네, 주의 깊게 볼 만한 특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그 특징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특징이 중요합니다. 여성 천호권 168에 59라고 그러니까 약간 큰 키의 여성입니다. 또 얼굴이 작고, 각이 적고, 얼굴이 각이 적고, 그 다음에 부탁, 부은 듯 이렇게 이렇게 부은 듯한 이런 느낌이 있는 형이었고, 안색이 어둡고, 특히 턱 주변에 이렇게 안색이 어두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마가 어두우냐, 눈 밑에가 어두우냐, 턱 주변이 어두우냐, 또는 이 측면이 어두우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측면이 어둡다. 이거는 대장입니다. 대장에서 풍한서습조화라고 해서 위기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이마가 어둡다. 이것은 방광으로 진액이 새는 겁니다. 눈 밑에가 컴컴하다. 이것은 습담, 수독성, 담음에 의해 나타나는 거고, 입턱 주변은 요거는 비위와 그다음에 자궁, 그다음에 남자의 근본이 약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 생활도 불규칙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또 자궁의 임신으로 난관 절제 수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갑상선 양성 종양이 있고요. 아마도 이것은 스트레스에서 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반복되는 손가락 제5제 습진. 요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여기 심장에 속하거든요. 심소장.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또 1년에 1, 2회 식체를 동반한 두통과 근육통이 심해서 인삼 양이탕이라는 것을 써서 좋아지곤 했던 그러한 경력이 있는 여성입니다. 네, 그런데 맥도 좀 중요하게 고려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형생맥증해서 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85, 85로 맥이 위장에 떨어졌습니다. 위에 떨어졌고 방광인데 이 말은 풍한습에 의해서 병이 왔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위장과 연관돼 있는 것도 암시를 하면서 몹시 지쳐 있고 피로하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그러한 맥입니다. 또 촉진, 복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촉진과 복진은 한의학에서 병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직접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수단입니다. 진단 수단인데요. 중부라고 해서 이 어깨 쭉지 있는데, 그 다음에 중안, 배꼽 바로 위에 명치 사이, 그 다음에 천추열, 배꼽 옆에 이런 데가 통증이 있었습니다. 또 두피를 만져봤을 때 두피 전체가 물렁물렁한 이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두피가 물렁물렁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풍이 돌아왔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배의 통증을 살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병력과 체질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불편함 어떤 것이 있었나요, 박사님? 네, 이분은 이제 일주일 전서부터 우측 상암검이 붓기 시작해서 여러 곳에 진료를 받아봤고, 그런데 회복이 안 되더랍니다. 눈알이 빠질 듯 아프고 미눈골 뺨까지 부어 오르면서 우측 측두부는 찌릿찌릿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했으나
편두통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니까 그때는 약간 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다시 반복이 되고 또 우측뺨과 입 주변에 마비가 오는 듯한 감각이 둔해지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 또 어떤 때는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고 나면 심하게 부었다가 오후에는 빠지는 것도 반복되었고 찬바람을 맞으면 특히 안 좋은데 두피가 찌릿찌릿하고 몸이 오그라드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웠겠죠. 증상만 보면. 그런데 이분은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또 평소에 스트레스 받으면 잘 체하고 목, 어깨가 무겁고 손이 붓고 저리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안과, 피부과, 내과 정말 어디를 가야 할지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치료 과정과 그 경과 어땠나요? 첫날 우선 침 치료를 다양하게 해줬습니다. 측두부의 찌릿찌릿함이 조금 호전되는 듯 했고 또 위승격과 건부항을 시술해 줬습니다. 그리고 위 풍증으로 판단하고서 바로 승마 위풍탕이라는 것을 가감해서 투여해 줬고요. 한약을 20첩을 복용하고 침을 맞고 나서 내원에서는 눈과 뺨의 붓기가 차츰차츰 완화되는 느낌이 들었고 또 마비감이 호전되었으나 아직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은 여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첩을 또 투여하면서 침 치료를 계속했더니 미능골 부위의 이물감이 약간 남았을 뿐 다른 증상은 다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 치료와 부항, 그다음에 한약 투약을 계속해서 치료를 마쳤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혈자리에 침을 놔주셨고 또 경과를 보면서 한약까지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항도 뜨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치료 원리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환자는 우측 안면부의 부종과 감각 이상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는데 사실 여기저기서 치료받았으나 실패를 하고 내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진찰을 했더니 위풍증으로 판단되어서 위풍증을 치료해 줬던 것이죠. 위경락과 안면부에 해당되는 증상을 치료하는 침을 시침하였고 증상의 정도와 환자의 형상이 위경 풍열독에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은 병은 아니나 다양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승마위풍탕을 선방하여 침치료와 병하였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치료 후에 모든 증상이 거의 회복되고 치료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위풍증으로 인한 안면 감각 이상을 치료한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엔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또 어떤 사례인가요? 이번에는 얼굴이 불편하다고 내원한 60대 여성 이야기입니다. 사실 40대, 50대보다 60대는 병이 치료가 더 잘 안 됩니다. 3개월 전서부터 안면의 느낌이 이상해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요. 이런 증상은 20년 전에도 똑같이 느꼈다고 합니다. 찬바람을 쐬면 안면의 느낌이 안 좋았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얼굴이나 머리에 뭐가 지나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고 이 증상이 풍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방풍통성산이라는 풍을 예방하는 약을 투여하였더니 좋아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풍통성산을 쓴 것은 바람을 쐬면 느낌이 안 좋다는 것이 바로 풍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 때문에 이 약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네, 얼굴이나 머리에 무언가가 기어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분의 경우에는 조금은 연세가 있으셔서 병력이나 복용하는 약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주변 상황을 보면 딸의 손주를 돌보고 있는데 그것이 몹시 본인한테는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친 상태에서 풍을 좀 맞은 거예요. 혈압약을 들고 고지혈약을 들고 피부과 약도 복용 중이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출산 2를 했고 유산을 4번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풍과 연관되는 겁니다. 사실 유산이 더 위험합니다. 출산보다요. 왜냐하면 출산 후에는 몸조리를 잘하지만 유산 후에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유산이 몸에 더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양도음들한 차원에서 유산은 이 얼굴의 감각 이상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더군다나 전에 얼굴에서 점을 제거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풍에 해당됩니다. 또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는 것도 풍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열에 의해서 말하자면 풍열이라는 것은 풍의 소인과 스트레스와 합쳐져서 풍열이 되는데 풍열에서 병이 왔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긴 모습에서 알 수 있는 체질적 특징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생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얼굴이 각이진 기과형이고 눈, 코가 내려먹었습니다. 코도 길고 눈꼬리도 축 처졌다 이런 뜻이에요. 코에 웃을 때 주름이 지고요. 뼈가 굵고 반곱슬 머리를 하고 있고 얼굴은 붉으면서 요 목이죠. 요 목도 같이 붉었어요. 그러면서 인당 여기도 붉은색을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붉은 형을 띄었습니다. 맥이 112, 114맥으로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혹시 감기 몸살 증상이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맥이 이렇게 뛰었다고 볼 수도 있으면서 속에 어디가 썩는 병, 즉 옹저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얼굴이 붉고 인당이 붉고 혈압약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풍열에 의해서 이렇게 맥이 높게 뛰었던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맥을 통해서 병의 범위를 좁힌 다음에 이 생긴 모습과 병력으로 진맥을 하셨습니다. 이 외에 또 불편함 또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얼굴이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뭐가 있었는데 치료를 받고 있었고 또 그래도 잘 안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답니다. 머리에 뭐가 지나가는 듯하고 스물스물하고 감각이 약간 이상하고 또 팔다리에 느낌이 안 좋고 좌우 느낌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건 안 좋은 거죠. 또 입이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좌측 가슴이 아프고 신물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저녁 때가 되면 눈이 충혈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붉고 귀에 소리가 나고 머리가 찌릿찌릿하다. 피부가 가려움이 심하다. 특히 우측 겨드랑이 피부가 안 좋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심화에 의한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얼굴에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이명도 있으셨고요. 또 팔다리에도 감각도 이상하셨나 봅니다. 그렇다면 풍을 의심할 만한 증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얼굴에 감각이 이상한 것이나 눈충혈, 얼굴에서 점을 제거했던 적이 있던 거, 맥이 높은 거, 혈압약을 복용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풍에 의해서 즉 풍열에 의한 병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풍통송산 가감방을 투여했는데 20첩을 복용하고 내원하였는데 맥이 96, 94맥으로 떨어졌습니다. 안정이 된 거죠. 얼굴의 불편함도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려움증과 눈충혈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갇힌 약을 다시 20첩을 투여했더니 피부 가려움증과 얼굴의 감각 이상, 팔다리의 감각 이상이 많이 함께 좋아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점을 뺀 것도 이렇게 병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놀랍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안에 어떠한 이상이 나타났을 때 또는 변화가 왔을 때 그것이 반대로 겉으로 표시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인체입니다. 그것이 점일 수도 있고 혹일 수도 있고 사막일 수도 있고 기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꾸로 얘기해서 어디에 점이 생겼다. 또 어디에 혹이 생겼다. 사마귀가 생겼다. 기미가 생겼다. 이것은 반드시 속에 어떠한 이상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띄어내는 것은 납땜질입니다. 근본 치료가 아니죠. 그래서 그 얼굴에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했다는 것은 한의학적으로 병을 진단하고 병의 원인을 찾아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으나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을 제거했다든지 기미를 없앤 적이 있으면 한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을 때 반드시 의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의사가 맥을 보고 그것을 알아낼 수도 있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미리 얘기해 두시면 더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점이 생긴 근본 원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안면 감각 이상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치료 사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사례인가요, 박사님? 네, 이번에는 얼굴과 손이 붓고 안면 피부가 들뜨는 느낌이 든다는 50대 초반의 여성 이야기입니다. 관골이 크고 뼈가 굵으면 얼굴이 붉고 얼굴이 기름이 끼면서 잡티가 많아요. 잘생겼는데 잡티가 많더라고요. 맥은 초진시에 80, 78맥이고 예전에 조열 증상, 열이 혹 났다 식었다 하는 이런 증상이 있어서 한약을 세제 들고 나서 좋아졌던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은 또 어떤 점이 힘들다고 하시던가요? 일주일 전부터 얼굴과 손이 많이 부었고 또 안면 피부가 들떠있는 느낌이 들었으면서 오른쪽 눈꺼풀이 무겁고 내려오는 처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 출산 후에 맨발로 다닌 이후로 발이 시린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시린 것은 아닙니다만 우연하게 맨발로 다닌 후에 시린 느낌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타난 증상이나 얼굴에 기름 끼고 잡티가 많은 점, 맥을 참고로 해서 위풍증으로 판단하고 승마 위풍탕을 투여하였던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승마 위풍탕을 투여해 주셨는데요. 이게 위풍증에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치료 결과는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승마 위풍탕은 사실 위장과 관련된 얼굴병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처방입니다. 얼굴이 붓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 이런 얘기예요. 왜? 위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잘 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체하는 거와 연관돼서 얼굴 부종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승마 위풍탕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승마 위풍탕이 많이 응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제를 복용 후 얼굴 붉은 것이 훨씬 덜해지고 붓기도 좋아졌으며 들떠있는 느낌도 거의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두제 복용 후에는
얼굴 붓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증상들이 거의 소실되고 요즘 조열 증상이 조금 나면서 땀이 또 난다고 해서 이 조열 증상을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안면 감각 이상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치료 과정 중에 이렇게 조열 증상이 심해진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증상을 치료하는 중에 옛날에 있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를 치료해주면 다른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변에 그거를 치료해주면 전체적인 몸 상태가 좋아져서 전반적인 건강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열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자연